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대표님은 강재현 대표입니다. 주주총회 이후로 계속해서 대기업 총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되십니까? 네, 오늘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주에서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재현 대표께서는 한화에 대해서 투자 매력 그리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회사 하나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 사실 하나그룹 하면은 이제 재계 서열로 봤을 때는 7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 매출 규모라든 이런 것들이 높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화학 주식회사로서 1952년도에 출범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업 자체가 방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든지 무역 도소매 그리고 기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렌드 자체를 약간 회사 자체가 성장 동력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대외적인 회사들을 인수하고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회사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주회사로서 현재 정점이 있긴 한데, 이 외적으로 대주주가 또 새로운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으로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화학 제조 같은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본사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 이제 도소매업도 역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제조 쪽에서가 이제 하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서도 있습니다. 하나 건설이 있는데, 하나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라크 쪽에서도 주택 사업 진출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사업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서비스 관련해서 하나 호텔 앤 리조트, 이쪽도 역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사업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 큐세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요즘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가 하나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그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면은 이제 지배 구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장된 회사에 대한 지분, 자회사로서 두고 있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 하나 생명, 이 세 개 회사에 대해서 상장된 회사로서는 자회사로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자체가 좀 굵직하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따른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가 이제 비상장 회사로서 H솔루션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현재는 대주주의 자녀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H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최종적인 이제 최고에 있는 지주회사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지주회사로서 현재를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 상장된 자회사가 현재 하나 에어로솔루션과 뭐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생명, 이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현재 이제 어저께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하나가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정도 되는 케이스였죠. 근데 이 하나가 2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2.7조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 0.8조, 그리고 하나 생명에 대한 지분 가치 0.5조 정도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봤을 때가 4조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대부분 평가를 할인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보다 다른 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 건설이 있는데,
하나건설이 이제 10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건설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하나건설 이쪽에서가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호텔과 리조트 같은 경우도 지분이 약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적이 조금 약하다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아예 다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비상장된 하나건설과 그리고 회사 하나 본사에서의 사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호텔과 리조트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2조 5천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500억 이상 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에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솔루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맞습니다. 다만 하나 그룹 자체적인 사업에서의 비중이 약 9.4%, 그리고 하나건설이 5.7%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2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약 5,800억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7,700억 가까운 굉장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보험,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에서 역시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사 쪽에서가 또 역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별도 기준에서가 약 886억, 그러니까 하나 본사에서가 영업이익을 886억을 만들었는데, 하나에서도 이제 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방산 사업을 본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역적인 부분에서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앞전에 싸게 샀던 거에 대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인 하나건설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2분기에도 역시 540억을 나타내주면서 올해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에 대한 매출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회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 생명 이런 쪽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서 본사와 하나건설 이 두 개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을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연결 영업이 그 매출 같은 경우 올해 한 54조 정도 이렇게 나온다 되는데,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글로벌과 방산기계 이 부분을 할 때는 매출이 한 4조 정도가 나온다 되고, 그리고 하나건설이 약 3조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 됩니다. 즉 본사와 하나건설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매출 자체가 7조 정도 나눠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만 본다 하더라도 3천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하나 본사와 건설 이 둘만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1년에 3천억 이상은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 2조 5천억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부분만 보다 하더라도 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 외적인 자회사들의 가치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하나는 지금 현재 확연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 입장이 아니라 자꾸 운영의 입장이 되고 있는데, 그럼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하나건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건설 업황 자체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이제 후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정책을 공약을 필 수밖에 없는데, 주택 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으로 간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도 주택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 자체가 분양이라든지 매출 자체가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 세대 자체가 약 12,000세대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다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망치 자체를 올해 3조 매출에서 내년부터 4조, 5조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경이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단순히 주택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합 개발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주를 받아놓은 최근 들어서의 이제 건설 쪽에서의 수주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복합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 대부분의 복합 사업을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역세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역이라든지 대전역, 수서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착공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사들이 발주했었을 때 그거를 수주를 받았을 때는 보통 도급공사로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복합 개발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 도급 전부 모든 부분을 실제적으로 하나건설이 운영을 한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분양을 하고 한 다음에 운영 종료를 보게 되면은 2056년 그다음 2057년 굉장히 장기간이 되는데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역세권 자체가 잘 개발이 되면은 그에 따른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매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외적인 건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직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하수 처리 부분과 해상 풍력 사업 역시도 이미 어느 정도 수주가 약 3조 9천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와 내년 역시 착공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수소 사업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수소 사업으로 이미 연료 전지가 이제 2021년 이제 올해 10월 달이 되는데 그때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쪽은 현재 자회사와 더불어서 같이 전개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가 자회사에 따른 영업이익만 받아가고 자회사에 따른 효과만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비상장대 건설뿐만 아니라 본사 역시도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캐파 자체를 늘리면서 영업을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하나에서 우리 본사가 이제 발표한 것이 질산 부분에 대해서 캐파를 증설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산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인데 최근 들어서 슈케이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규모의 질산 관련돼서 장기 계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쓴 데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증착을 할 때 그리고 세정을 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앞으로 원래가 캐파가 12만 톤이었습니다. 이거를 52만 톤까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DNT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에서 기본으로 필요한 그런 원재료이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도 판매를 하면서 이 부분만 향후 영업이익을 매년 200억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하나 본사 자체가 사업 역시 캐파를 증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하나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본격적인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초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전에 제가 하나 그룹은 예전에는 주로 방산, 기계, 화학 거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방산하고 다 해서 육성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항공 우주 쪽에 대해서는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수소 관련해서는 하나 솔루션이 역시 차량용 수소 고압 탱크 사업을 작년 말에 진출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그 2020년도에는 그 외적으로도 하나 시스템에서 영국의 위상 안테나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 솔루션 역시 미국의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에 대한 지분 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시스템 역시 또 계속해서 보면은 미국의 위성 안테나 기업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그 기업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에너지 수소 쪽에서 하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업체인 프랑스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인터넷 항공,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 전용 위성을 처음으로 발사 성공한 위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약 지분 투자 8.8%를 또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회사를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이 항공우주와 수소, 에너지, 신재생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과 그리고
미래, 먹거리, 우주항공 이런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하나로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쪽으로 연결되냐?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30년 되게 되면 우리가 도심 항공 서비스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에어 모빌리티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역시도 그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체를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체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위성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어느 정도 안테나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배터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솔루션 통해서 그린 수소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건설을 통해서 이제 이착륙장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제 사업으로서 이 도심 항공 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두 군데가 나눠지는데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하나 그룹 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향후 먹거리 쪽을 새롭게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회사들에 대한 지분 인수와 더불어서 그렇게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재현 대표의 한화에 대한 얘기 전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입장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질의응답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요? 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하나 표를 좀 보이시면 앞서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은 하나가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저도 지주회사 종목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좀 주주로서도 좀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 현재 실적 자체가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실적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하나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지분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 36%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4하지만은 거의 현재까지 반기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 솔루션이 6천억이니까 지주회사니까 단기 순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여도가 큰 게 하나 솔루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하나 솔루션 자체는 석유화학 회사잖아요. 뭐 태양광 회사지만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태양광 쪽에서 이익이 안 나는 쪽이니까 거의 제가 90% 정도가 석유화학 부분인데 석유화학 부분이 어떻게 되다면 화학 부분은 저는 거의 정점 찍었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다른 쪽은 논란이 있지만은 네. 그러면 향후에 어떤 하나 솔루션 실적이 감소를 하게 되게 되면 실적 자체가 개인적으로 2분기 때가 상반기 때라든가 정점 좀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본다 한다면 실적 성장은 정체고 앞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하나 주가의 상승 자체는 결국 친환경 사업 그다음 모빌리티라든가 수소라든가 그쪽인데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2025년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저도 성장성 부분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 보인다면 당장은 실적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연결 자회사 중에서는 하나 솔루션이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수익이 가장 높은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쪽이 제가 봐도 실제로 업황 자체는 정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업황이 정점 나왔다 해서 적자로 가거나 그런 과정은 없을 거고 그리고 현재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사업도 안 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 솔루션은 그러면 실적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 못한다라고 배제를 우선 한다고 치면은 아까 제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생명 그리고 본사 자체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현재는 가장 시총도 높고 가장 매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 자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그래서 하나 건설이라든지 하나 자체적인 사업 계속 추진한다는 부분이 사실 그쪽에 대해서 현재는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 본사에 대한 실적이라도 이쪽을 사실 시장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자회사들이 많이 올라간다 할 때도 사실 반등이 별로 없었던 것이 너무나 이제 그쪽 자회사들에만 초점을 맞춰진 건데 지금 현재는 본사가 너무 좋다는 것과 그리고 건설이 앞으로는 실적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 전체적인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이 보시다시피 지금 반기까지 단기순이 1,500억이더라고요. 네. 앞서 이제 하나건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건설이 현재 보면 장부 가격으로 지분이 1조 5천억 잡혀져 있어요. 이게 현재 1조 3천억 잡혀져 있고 추정 지분 가치는 제가 보기에 1조 5천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이 알다시피 지금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대구건설이 영업이익이 8천억 되지만 현재 시가총액 2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건설이 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상장된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 보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지분 가치라든가 장부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한 할인 부분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하나 자체는 주가가 싸기는 싼데 저도 지주사 중에 가장 싸다고 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싸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장부 가격이 반영이 안 돼야 되는데 예컨대 LG 같은 경우는 거의 LG화학이라든가 LG생명과학 자체 거의 장부 가격 초기 단계로 잡혀져 있어요. 네. 계산해 보면 PBR이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LG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LG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었죠. 못 받다 이제 LG화학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LG전자 실적이 돌아간다 이런 부분하고 전장 부품 같이 나오면서 LG 주가도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하나에 대한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에서 2조 5천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 가격만 볼 때도 지금 4조 4천이라고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건설을 빼버려도 현재 장부가치 하나건설을 빼버려도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뭐냐면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를 우선 국내 증시가 못 받고 있는데 사실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지주회사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실제로 장부 가격으로 우리가 상장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상장하게 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매각을 하게 될 때도 정상가를 잘 받고 매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사실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게 될 경우는 이제 하나 자체가 워낙에 지주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짧게 하나 덧붙여서요. 오늘 많네요, 질문이. 그래서 네. 비상장 지주회사의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상장되지 않는 회사가 많으면 주가 상장 이후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지금 비상장 회사 중에서 관심이 지금 하나 종합화학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 종합화학이 인수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 하나 종합화학이 아마 다른 우회적으로 하나 솔루션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게 대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만 상장된다 한다면 하나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우선은 올해 회사에서는 상장 안 한다 쪽으로 사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 업황이 지금 현재 피크아웃을 받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 앞으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실제로는 나중에 정상화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상장한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건설도 마찬가지고 하나종합화학 이게 원래 이제 삼성에서의 토탈화학이 넘어오면서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유상증자하면서 또 지분을 나누고 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장 쪽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거는 사실 본질 가치, 하나 자체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진행이 된다면 주가에 추가적인 더 모멘텀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좀 시간상 더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짧게 예, 질문해야죠.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해야죠. 하셔야 됩니까? 예. 예. 그 하나가 이번 주 들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끌이 순매수 속에서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지금 급등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최근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기조를 보면은 하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15%, 20% 급등이 나오면은 바로 또 반락이 나오고 그런 양상들이 지금 반복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음 주로 가면서도 뭐 한 4만 원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위가 펑 뚫리면서 이제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기관 외국인 강력한 수급 붙는 부분들이 이 비슷한 시가총액 규모 종목들 중에 그냥 상대적인 저평가 요인 때문에 수급이 붙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호재를 보고선 지금 달라붙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하나가 사실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실적 발표 마무리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IPO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가치가 이제 보여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태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자회사만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를 평가하다가
회사의 본질 가치와 하나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성장 동력, 그 해외 많은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회사 자체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간다. 그리고 회사의 가치가 너무 싸다는 거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의 고가 라인 때나 이쪽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그 라인 때에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저는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는 새롭게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샀는데 좀 기다리다 못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매수가 지금 현재 지금 다 바로 산다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게 할 때 그래서 33,300원에서 34,6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잡는다 쪽으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는 아무래도 기존에 사람들의 관점이 4만 원이 오면은 걸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1차 목표는 39,000원 그리고 그 라인 때 넘어간다 되면은 예전에 고가의 밴드를 만들었었던 45,000원 전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에서 한화에 대해서 안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